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문제 해설 강의 24회 29번부터 보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과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개사의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예, 사무소 소재지 기재됩니다. 의뢰인 성명, 생년월일도 기재되죠. 서식을 보셔야 됩니다. 2번 공동상속 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중개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예, 아직 피상속인은 사망하고 상속인 명의로 등기 안 됐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 의무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3번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와 성관계 유무는 개업공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예,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라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의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성관계 같은 거는 그 집으로 들어가 봐야 되죠. 요즘 아파트 아예 차단되어 있어가지고 성관계 있는 데까지 못 가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실제 권리관계 이런 것들이 세부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의뢰인은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를 위해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비용만 지불하는 것이지 중개보수나 위약금은 없습니다.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 대상 면적은 신고사항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종합적으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중개보수 계산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중개사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동일 세 번 들어가면 즉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죠. 동일 당사자, 동일한 부동산, 동일 기회니까요. 자, 얼마에 팔았습니까? 매매대금 1억 8천이고요. 보증금, 임대차 이거는 볼 필요도 없죠. 왜?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으니까요. 자, 매매가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이면 0.5%고요. 한도액이 80만 원이네요. 1억 8천 곱하기 0.5 하면 58, 40, 90만 원이네요. 근데 한도액이 80만 원이니까 80만 원 받을 수 있네요. 지금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쌍방 당사자가 아니고. 쌍방으로부터 받으면은 160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일 세 번 들어가면 즉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번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 갑이 을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옳은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 금인을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금인 신청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관련 대법원 규칙 1조에 보면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그리고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금인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 계약도 금인 대상이라 했는데 금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만 금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3번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는 경우에도 금인받아야 됩니다. 예, 가등기할 때 금인받는 게 아니라 본등기할 때 금인받죠. 토지거래 허가는 가등기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니까 또다시 금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즉 우리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는데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이렇게 암기를 했죠.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직업, 관계, 개업공개사, 조건, 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 기한만 기재되어 있는지 보고 금인도장을 찍어주는 거지 실제 거래 가격 맞냐, 통장 입금표 보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이때 24회 때 나오고 그 이후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인데요. 1번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X입니다. 자연장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아니라 문중, 종중, 가족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개장, 화장도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후 30일 이내에 지금 2번에 있는 것처럼 매장 신고 사후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묘지 설치, 개인 자연장지 설치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허가받아야 되는 것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3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렇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는 토지는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강제로 이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계속하는 한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가족묘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이죠. 면적도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